갑자기 포체티노 감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투엘 감독이 경질됐어요. 그렇죠. 네. 일단 투엘의 경질은 이미 발표가 나 있고 포체티노 선임은 유력할 정도지 아직 구단에서 오피셜이 뜨진 않았습니다. 이게 아직 현지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월요일 아침 점심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이라 네네. 영상이 나왔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력하다라는 점만 먼저 좀 언급을 드릴게요. 사실상 뭐 거의 선임이 되는 분위기고 토마스 투엘 감독이 너무 갑작스럽게 경질이 됐습니다. 네. 투엘이 2018년에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부임해서 에메리가 항상 파리에서 카리스마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적 부진, 선수단과의 어떤 장악 실패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투엘이 오고서는 이걸 잡아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챔스 결승까지 가고. 그렇죠. 작년에 네. 준우승했잖아요. 네. 그리고 6개의 트로피를 부임 기간 동안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24일 독일 비트지에 따르면 투엘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곧 경질될 것이다라는 논조의 보도가 있었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노동법과 기준 때문에 경질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 때문에 아직 발표가 오피셜로 쉽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질 과정을 보면 스트라스부르전을 4대0으로 마친 뒤에 투엘 감독은 올해를 좋은 느낌으로 끝냈다. 내년에 1위로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인터뷰 직후 레오나르도 단장이 갑자기 투엘 감독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질을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투엘 감독도 갑자기 경질을 통보받으니까 경로에서 1시간 동안 굉장한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투엘 감독이 좀 성격이 좀 무섭거든. 무섭죠. 네. 불같죠. 네. 그래서 이런 언쟁이 있었는데 투엘이 경질된 이유들을 일단 좀 살펴보면 궁금하다. 네, 가장 큰 거. 사실 성적이 지금 물론 리그에서 3위긴 하지만 1위 팀 리옹하고 차이가 크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네. 챔스 준우승했잖아요.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실. 네. 준우승을 했는데 갑자기 경질된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보면 구단 수뇌부의 신뢰를 잃었다. 분화가 있었다는 논조의 보도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는 뭐 프랑스 언론, 빌트,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루고 있는 얘기들인데 ESPN에서는 레오나르도 단장은 성적 부진과 전술적인 면에서 투엘에게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경질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레오나르도 단장과 올 여름에도 영입 문제로 꽤 많이 다퉈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장과 감독의 불화가 좀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일각에서는 선수단의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게 훈련이나 전술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이 얘기가 좀 흥미롭습니다. 덕현이 형이 중계했던 바샥쉐리전 기억하시죠? 네네네. 네, 중간에 이제 대기심이 인종차별의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네네네네. 바샥쉐리 선수들이 불만을 품고 경기장에 빠져나갔잖아요. 네네네. 그때 파리 선수들도 어떻게 했냐면은 바샥쉐리 선수들의 논조를 알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본인들도 자발적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투엘 감독이 이 보도에 따르면 너네 왜 나가? 남아 있으면 몰수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겨야지. 너희 남아 있어. 왜 나가? 이렇게 투엘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선수들은 야 상식적으로 지금 대기심이 인종차별을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항의해야지 같이. 그렇지. 이걸 동참해야지. 네. 막 이런 건데. 그렇죠. 근데 투엘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선수들과 충돌이 발생하면서 선수단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투엘이 도르트문트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경질되기 직전에 보면 그때 도르트문트 팀버스가 한번 테러를 당해서 네네네. 기억납니다. 네. 화재 났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투엘 감독이 선수들이 테러를 당하니까 약간 좀 두렵죠. 그래서 모나코하고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 이 경기 치르기 힘들다. 이렇게 선수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투엘은 그냥 경기를 감행시켜 버리자고 주장을 했고 또 약간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한테 너희 같은 겁쟁이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그 자리에서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이게 너무 독불장군이야. 네. 근데 더 웃긴 건 그때 투엘 감독이 본인이 경기를 치르자고 주장해서 치렀는데 경기를 또 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인터뷰에서 구단과 유에파가 경기를 진행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괜히 얘기를 했는데 구단에서는 야 네가 하자며 어디서 개소리야 이래가지고 바로 투엘을 경질시켜버리는 상황이 도르트문트에서 이어졌었어요. 비슷한 맥락의 일인데 어쨌든 뭐 이러한 경질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새 감독에 대한 얘기가 지금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나오죠. 네. 포체티노가 뭐 이제 파리에 도착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죠. 아마 곧 있으면 오피셜이 날 것 같은데요. 이제 부임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로 거의 1년 만에. 그렇죠. 1년 만에 야인 생활을 벗어던지고 감독으로 부임할 수 있는데 포체티노가 그 야인 생활을 하는 동안 약간 살도 찌고 머리도 많이 길었더라고요. 맞아요. 옛날 선수 생활 할 때처럼. 한일 월드컵 때서 약간 느낌이 좀 바뀌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자신 있게 포체티노를 픽했다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네. 나세르 회장의 픽이 직접적으로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선수 시절에 포체티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고 주장원장도 달았거든요. 그런 인연이면은 충분히 또 이제 강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이 포체티노 입장에서도 다른 팀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정말 여러 구단들하고 링크가 있었지만 본인의 선수 시절 친정팀이었던 파리에 간다는 건 굉장히 남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맥락도 있고. 근데 그 지금 포체티노 얘기를 좀 쭉 하기 전에 네. 이 투엘 감독이 경질됐을 때 사실 최근에 리그에서 약간 삐걱거리긴 했거든요. 근데 경질될 정도는 아닌데 그냥 난 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네. 조금만 삐끗해봐라. 아, 바로 경질이야. 아, 약간 이거를 기다렸던 게 아닌가. 구단에서 벼르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갑자기 이러다가도 쭉 연승해버리고 하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없는데 살짝 조금 삐끗하니까 네. 씨발 야 경질. 그치. 바로 이렇게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다렸다는 듯이 네. 경질을 한 것 같아요. 현지 기사 일부를 발췌해 보니까 레오나르도 단장이 본인이 픽하지 않은 투엘 감독에게는 그렇게 정이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볼만한 부분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다시금 포체티노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포체티노가 들어오면서 사실 파리 생제르맹에 부임을 하게 되면 어느 감독이건 제일 먼저 좋지. 우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밖에 리그 없어요. 우승 좋고 또 멤버 좋기 때문에 리그 우승하면서 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 선수 갖다가 뭐 네이마르, 음바페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 갖다가 챔스 바로 준우승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운만 따라주면 챔스 4강 갈 수 있는 팀입니다 사실. 게다가 그냥 솔직히 우리가 축구 게임 할 때 무조건 파리 고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 빅리그가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딴 팀하고 비빌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위닝 안에서도 뭐 피파 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축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리그왕이 아무래도 유럽 3대 리그에는 속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약간 밀리는 게 있고 네. 파리가 그 리그 내에서 워낙 강하잖아요. 파리 생제르맹이 어쨌든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 그동안 포체티노한테 따라왔던 감독 경력에서 우승 트로피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이 징크스를 타파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네.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우려되는 부분은 그동안 포체티노가 맡았던 에스파뇰, 사우스햄튼, 토트넘과는 다른 체질의 팀이에요. 스타 선수가 즐비한 팀을 그 선수단을 과연 포체티노가 아무런 이탈 없이 아무런 변수 없이 이끌 수 있겠느냐. 그거는 이제 빅클럽을 맡았을 때 뭐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고 레알 마드리드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래요. 빅클럽 맡았을 때 감독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토트넘에서 선수들 몇몇 선수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 선수들을 잘 이끌고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을 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또 특히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 새끼야 너 여기 언제부터 뛰었어 이 새끼야. 난 주장 출신이야 임마. 여기서 임마 파리에서 새끼야 임마. 저거 보여 저 기둥 저기 새끼야 임마 내가 그때 새끼야 임마 그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도와가지고 새끼야 이거 저거 내가 설치한 거야 새끼야 임마 저기 관중석 저거 보이지 의자 임마 저거 내가 임마 새끼야 임마 내가 뛰어가지고 임마 관중들 내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임마 새끼야 임마 내 덕분에 저거 임마 그 다 리모델링 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단주가 옆에서 들으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하겠네. 아니 뭐 아니지. 내 돈이야 내 돈 이럴 텐데. 그렇게 할 수 있.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 봐봐요. 혹시 노가다 해봤어요? 아니요, 막노동? 못 해봤습니다. 막노동 하면 여러 현장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아파트 단지를 어떤 짓는 데에 갈 수도 있어. 근데 가서 사실 우리 같은 사람 인부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일손 모자라서 부르는 인부들은 뭐 고급스러운 일을 안 시키거든요. 그냥 뭐 나르고 그냥 청소하고 그런 거 시킨단 말이야. 근데 딱 가서 거기에 잠깐 하루 갔어. 너 딱 막노동하고 나와서 한 몇 년 지났어. 네. 우연찮게 거기 딱 지나갔는데 아파트가 삐까뻔쩍하게 올라와 있네. 그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잖아. 내가 지었다. 저거 건물 내가 지었어. 저거 그때 힘들었지. 아유, 내가 힘든 시절에 그래가지고 내가 지은 거야. 저 105동. 저거야 저거. 저거. 저기 있는 화장실, 저기 있는 형광등 다 내가 설치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이면 네이마르, 음바페의 마음도 현혹이 되겠네. 그렇지. 나오는 거지. 이 감독이 멋있다. 따라가야지. 나 힘들 때부터 있었어, 새끼야 임마. 여기 돈 없고 임마. 니들 임마 음바페, 네이마르 돈 쳐바르고 왔잖아. 돈 많을 때. 나는 정말 여기 힘들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 있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있죠. 네. 이게 왜 이렇게 웃음이 왜 이렇게 자기적이죠? 힘 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타이밍만 벼르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매번 방송할 때마다 저한테 힘 빼라 그래가지고 네. 항상 이렇게 카운터 때릴 수 있는 타이밍만 노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 말겠습니까? 네네네. 왜 내가 말해도 어색해. 어색하지? 그러니까 내가 말해도 어색하네. 이거. 어색해 이 새끼.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아니에요. 자, 예.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본인 캐릭터로 지금 굳혀지고 있습니다. 네,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되는 부분이 선수단 영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포체티노 하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선수들, 그리고 포체티노가 이끌었던 팀에서 뛰었는데 지금 입지가 애매한 선수들, 알리랑 에릭센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링크가 나고 있어요. 네. 포체티노가 부임하면서 과연 알리와 에릭센을 그대로 다 데려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게 일단 궁금해지고, 디발라도 이제 아르헨티나 커넥션이 있으니까 지금 유벤투스에서 계속 재계약의 난항을 걷고 이적설이 있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이 과연 포체티노가 지속적으로 디발라를 정말 장기적으로 원해왔었는데 아마 그대로 링크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추정은 가능하겠고, 근데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리에가 갑자기 인터뷰를 했어요. 포체티노가 파리에 유력하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몸담았던 클럽 중 파리 생제르맹은 가장 사랑하는 클럽이다. 네. 나를 키워준 곳이다. 오퍼가 온다면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야, 딴 선수는 몰라도 네가 왜 갑자기 여기서 나대냐, 이런 지금 인터넷상의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 어차피 부른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네. 먼저 숟가락부터 얹었던 오리였죠. 근데 오리에 뭐 토트넘에서 기대할 만 하잖아요. 물론 요즘 잘하고 있지. 레스터 시티전에서는 PK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의 영입을 좀 예상을 해보면, 사실 최근에 이적 시장 추세를 보면 FFP 때문에 돈을 많이 쓰진 못할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적 시장에서 많은 투자를 감행했던 파리의 행보는 일단 잘 적극적이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 스타 선수가 있잖아요. 네이마르, 음바페, 디마리아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있는 이상 다른 스타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경쟁 구도나 스쿼드 운영에 제약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내년에 어쨌든 네이마르와 음바페에 대한 재계약 이슈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이 재계약 여부가 어떻게 성사되느냐, 어떤 변수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파리 생제르맹이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하고서 어떠한 스타 선수들을 영입할 것이냐, 이 국면도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파리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국내 팬들이라면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예, 근데 상상을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투엘 감독이 아스날로 올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얘기 나올 때 즈음에 아르테타가 이겼어요. 네. 저 투엘 감독이 아스날 와가지고 또 그렇게 막 불같은 성격 막 보여주면 종윤이의 반응이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일단 투엘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스날하고의 어떤 좀 링크나 봐야죠.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 그리고 아르테타의 상황까지 이 영상을 또 다음에 한번 준비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